유럽 속담 중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건강에 좋다는 의미인데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토마토에는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전립선암 발생률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가 하면 관상동맥경화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효과가 있는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딱인 채소죠. 외국에서는 토마토를 음식의 주재료로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후식으로 먹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토마토는 조리 후에도 영양이 쉽게 파괴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토마토를 오랜 시간 끓인 소스에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토마토가 얼마나 좋은지, 그 효능과 요리 방법, 먹을 때 주의할 점, 잘 고르는 방법까지 총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10분만 투자하셔서 소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토마토의 효능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매 예방.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과 같은 항산화제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한 70세 이상의 참가자들이 4년 동안 인지 기능이 더 느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은 카로티노이트라는 물질 때문인데 특히 이 물질은 라이코펜이 주성분입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빨갛게 익은 것이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강한 항산화 물질이기에 유방암과 전립선암,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6년간 실시한 실험에서 토마토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전립선암 발병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눈 건강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로해진 눈을 풀어주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 등 각종 안구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루테인도 함유하고 있어 나빠진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노안으로 떨어진 시력을 막고 밤눈이 어두운 야맹증을 호전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 예방입니다. 토마토는 장 건강에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장 건강에 좋은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 속의 유해물질과 잔변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는 물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는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채소입니다. 네 번째, 피부 미용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기미와 주근깨 발생을 억제시켜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노화 진행을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탄력 있는 피부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라이코펜은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주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캐나다 대학병원의 연구진은 하루에 토마토 주스를 2잔씩 마시면 골세포의 파괴를 억제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에 구멍이 생기고 쉽게 골절되는 병인데요.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이 골다공증에 무척 좋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토마토의 성분이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이토록 몸에 좋은 토마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항산화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라이코펜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 및 섬유소와 강력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토마토를 날로 먹어서는 충분한 양이 체내로 흡수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이 쉽게 분리되며 특히 올리브유가 라이코펜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주스나 날로 먹는 것보다 케첩처럼 끓이고 으깨서 만드는 것이 라이코펜 섭취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비타민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다면 생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이니 각자의 상황에 따라 드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은 후식 토마토가 아닌 토마토를 익혀서 요리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토마토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계란 볶음밥입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서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궁합이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우선 다진 대파로 파 기름을 내주세요. 파 기름 위에 토마토를 넣어 같이 볶아주세요. 볶은 재료들을 한쪽으로 몰고 남은 자리에 계란을 넣어 스크램블 에그를 해주세요.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 굴소스를 한 스푼 반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밥을 넣고 고슬고슬하게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기호에 따라 간은 좀 더 조절해주세요. 두 번째, 에그인 헬입니다. 요리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하고 비주얼도 좋아 제가 자주 해먹는 음식입니다. 토마토와 계란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넣고 싶은 재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올리브유를 넣고 양파를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준비해준 재료들을 다 넣어주세요. 재료들을 2분 정도 익힌 후 토마토 소스와 우유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달걀과 치즈를 넣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계란이 반숙이 되도록 익혀준 뒤 불을 꺼주면 됩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빵과 같이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세 번째, 라따뚜이입니다. 이 음식은 프랑스 가정식인데요. 야채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요리 모양도 이뻐서 집들이 음식으로도 종종 대접하는 음식입니다. 우선 가지, 토마토, 애호박을 0.5cm 두께로 잘라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손질하고 남은 야채들은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야채들을 볶아주세요. 야채가 익으면 토마토 소스를 넣어 한번 같이 볶아주세요. 익은 소스를 에어프라이어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넣어주세요. 소스를 담고 치즈를 뿌린 뒤 그 위에 잘라둔 가지, 토마토, 애호박을 이쁘게 둘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주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로 20분간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조금씩 사양이 다르니 중간에 확인하며 익혀주세요. 야채가 노릇하게 익으면 완성입니다. 준비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맛있으니 이번 주말에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모든 음식에는 효능이 있듯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올해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울토마토로 인한 집단 구토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약처와 농림부가 조사한 결과 덜 익은 토마토에 남아있는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고용량의 토마틴은 배탈과 콩팥 염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틴은 토마토가 덜 익어 녹색일수록 많고 잘 익어 붉은색일수록 적습니다. 따라서 드셨을 때 쓴맛이 강하면 토마틴이 많은 것이기에 뱉으시고 복통과 구토 증세가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공복에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공복에 토마토만 드신다면 토마토에 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위에 무리를 줍니다. 또한 토마토 속 펙틴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용해가 어려운 덩어리로 변하는데 이것이 계속 쌓이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효능과 독성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건강한 방법으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에 크고 작은 기준으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꼭지가 싱싱하며 만져봤을 때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들어봤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속이 알차고 좋은 토마토입니다. 또한 꼭지 부분에 곰팡이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토마토는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서로 겹치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 채소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꼭지를 떼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지가 있으면 영양분이 꼭지에 가서 토마토 자체의 맛이 덜해지기도 하고 꼭지 때문에 부패가 발생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만약 덜 익은 토마토를 사셨다면 독성이 있으니 실온에서 후숙하여 드세요. 큰 토마토가 좋을까 방울토마토가 좋을까? 이건 토마토를 살 때 저도 매번 궁금했던 점인데요. 큰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영양가가 더 높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는 큰 토마토에 비해 비타민 B와 C, 칼륨과 식이섬유가 2배 많고 라이코펜은 3배나 많다고 하네요. 특히 방울토마토는 토마토 사포닌이 3배 더 풍부합니다. 토마토 사포닌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살균 및 면역력 증진 효과가 높습니다. 방울토마토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울토마토는 토마토보다 작기 때문에 먹게 되는 껍질이 많아 같은 양을 먹어도 플라보노이드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비타민과 미네랄 역시 토마토보다 더 풍부합니다. 요즘 나오는 흑토마토 또한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3배나 많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토마토의 종류에 따라서 함량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항산화와 항암 효과를 내는 성분이 풍부한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 큰 토마토는 요리에 쓰고 방울토마토는 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마토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토마토 철이니 싱싱한 토마토로 건강한 식사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매주 건강한 습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건강한 습관 널리 알려주세요.